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만성중이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성중이염은 귀에 있는 그 고막에 천공, 즉 큰 구멍이 나고 계속적인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고름, 즉 이루가 나오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을 뜻합니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만성중이염을 앓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만성중이염이 뭔가 그리고 어떤 치료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이, 즉 고막 뒤에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성중이염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중이염을 고칠 수 있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술의 목적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 전후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술 중, 또 술 후에 후유증 또는 불편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점이액 또는 식초 세척법을 쓰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이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이는 우리 귓구멍이 있으면 그 안쪽으로 이 북처럼 생긴 고막이 있는데 그 고막부터 그 이소골이 있는 공간, 빈 공간, 즉 달팽이관이 있는 내이 전까지의 공간을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소리를 전달하고 듣는 것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 작은 중이라는 공간 안에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인 안면신경, 그리고 맛을 느끼는 신경인 고삭신경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리를 전해주는 이소골도 다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뇌와 직접적으로 접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염증이 뇌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중이염이란 뭘까요? 크로닉 오타이티스 메디아라고 하는 것은 중이와 유양동의 지속적인 염증 상태입니다. 아까 중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유양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 뒤에 딱딱한 뼈, 즉 이 딱딱한 뼈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으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이염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고막의 영구적인 천공과 이루 그리고 귓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번 그림처럼 그냥 단순히 고막에 그런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2번처럼 완전히 고막에 구멍이 생기고 고막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안쪽에 이소골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면서 달팽이관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만성중이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3번 그림처럼 이렇게 노랗게 안쪽에서 이루, 귓물, 진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그 귓물을 청소하더라도 고막의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고 고막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붓기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계속 관찰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은 그것보다 더 진행된 상태로 고막이 뚫어져 있는 천공 그리고 귓물이 나오는 이루뿐만이 아니라 뼈가 파괴되는 골파괴를 동반하는 병이 바로 이런 진주종성 중이염입니다. 1번처럼 그런 염증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그래뉼로마, 즉 염증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번처럼 하얀 그런 진주종이 관찰이 됩니다. 그 주변에 염증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염증이 청소되더라도 안쪽에 있는 고막이 다 터지면서 안쪽에 있는 이소골이 전부 드러나고 거기에 귀지나 딱지가 자꾸 끼는 그런 만성적인 염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주종이라는 것은 중이, 유양동 내에 과형성된 피부 또는 각질 등이 뭉쳐서 하얗게 진주처럼 생기는 꼭 종양과 같은 염증 조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적인 염증과 그리고 뼈가 파괴되는 골파괴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중이염은 결국에는 고막이나 청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소골 등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 좌측에 있는 이 빨간색, 즉 우측 귀의 모습처럼 거의 한 60%, 70%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좌측은 한 20%, 30% 정도로 정상 청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정상보다 한 50% 이상 청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에는 보청기를 하시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중이염은 이런 그 CT, 즉 측두골 단층 촬영으로 촬영해 보면 오른쪽 그림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귀는 유양동이라는 아주 깨끗한 공간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까맣게 벌집 모양의 공간이 양쪽 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깨끗이 공기가 귀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귀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또 귀에서 물이 생기더라도 이관을 통해서 코로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정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좌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성중이염은 유양동의 뼈가 썩고 염증 소견을 보이고 그 깨끗했던 빈 공간이 이런 고름으로 모두 차게 돼서 공기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좌측 귀에는 만성중이염 소견이고 우측은 정상적으로 까맣게 공기가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인 경우에는 양측 귀에 까맣고 벌집 모양의 깨끗한 공기 주머니, 즉 유양동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만성중이염의 고름으로 차 있는 유양동을 깨끗이 갈고 청소를 해서 까맣게 공기가 다시 찰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만성중이염의 치료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중이염 수술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감염된 그 병소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중이 그리고 유양동에 있는 염증들 또는 진주종 등의 염증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수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막의 천공을 재건해 주는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 이 귀 위에 측두근의 막인 근막을 사용해서 이 고막의 천공을 재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천공을 다시 재건해줘서 고막을 다시 만들어주면 거기에 부차적인 효과로 청력이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른쪽 귀에 크게 구멍이 있는 이 만성중이염 환자를 수술했더니 3개월, 6개월 뒤에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진 그런 고막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청력도 한 70% 떨어져 있던 것이 갑자기 수술한 다음에는 한 20% 정도로 이렇게 아주 상승돼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청기가 필요하던 분도 보청기가 전혀 필요 없는 정상 청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중이염 수술의 과정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만성중이염의 수술 부위에는 여러 가지 신경, 특히 안면신경,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이죠. 그리고 달팽이관, 소리를 듣는 기관, 그리고 뇌, 그리고 큰 혈관 등 위험한 구조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염증과 감염을 제거해서 수술을 해야 되므로 기본적으로 3일에서 7일간의 입원 치료 및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막 성형술이나 고실 성형술 등등 단순히 고막만 만드는 경우에는 대개 한두 시간 정도의 수술이면 충분하지만 유양동 삭개술, 즉 아까처럼 유양동 이 귀 뒤의 공간을 청소해주고 다시 고막을 만드는 고실 성형술 등 귀 뒤쪽에 염증이 있는 뼈를 갈아야 되는 경우에는 대개 2~3시간 이상의 수술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마취 과정, 또 수술 시간, 그리고 그 깨신 다음에 이제 회복실에서의 1시간 정도의 그런 대기 타임을 고려하면 보호자분들께서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대개 수술 후에 바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 또 수술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 올리게 됩니다. 만성중이염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양동 삭개술, 즉 이 귀 뒤의 공간을 청소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는 귀 뒤에 피부 절개를 해서 그런 유양동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썩어버린 염증 주머니인 유양동을 갈아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이와 유양동 사이에 있는 공기와 물이 잘 통하도록 모든 염증을 깨끗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만성 중이염 수술인 고실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실 성형술이라는 것은 뚫어진 고막을 정리하고 중이를 청소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전달해주는 우리 이소골 주변을 청소하고 이소골을 다시 재건해주는 술식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티타늄이나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인조 이소골을 재건을 해줘서 이 고막에서 들리는 소리를 달팽이관, 즉 우리 와우 쪽으로 잘 전달해줘서 소리를 좀 더 잘 듣게 해주는 그런 술식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 쪽으로 있는 측두 근막을 이용해서 새로운 고막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실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 중이염 수술은 유양동 삭개술과 고실 성형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중이염 수술 전날 입원하시게 됩니다. 대개 수술 전에 검사는 입원하시기 전 한 2주, 3주 전에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균이 안 좋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는 며칠 전에 입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수술 전날 입원하시게 됩니다. 입원하셔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수술 부위에 귀 뒤에 머리를 약간 깎아서 수술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감염에 취약하지 않도록 면도를 시행을 하고요. 금식은 밤 12시부터 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공의 선생님이나 주치의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시면요. 만성중이염이 의심돼서 외래에 오셔서 저렴하게 진료를 받으시면 대개 청력검사 그리고 어떤 균이 나오는지 균주검사 그리고 전사나 단층 촬영을 통한 CT를 통해서 안쪽의 상태가 어떤지 다 보시고 그리고 균주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셔서 귀를 수술하기에 적합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이 되시면 수술 전 검사를 약 2주에서 한 달 전에 수술 전에 시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게 모두 정상으로 나오시면 입원 전날 입원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수술한 다음에 3일에서 7일 이후에 퇴원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퇴원의 시기는 대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막성형술이나 고실성형술만 한 경우는 한 수술 후 2, 3일째에 퇴원하시면 되고 유양동 삭개술, 즉 뼈를 갈고 그리고 고실성형술을 추가하신 경우에는 대개 수술 후 한 5일, 6일째에 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MRSA, 즉 슈퍼박테리아, 이것은 이제 일정한 약제 이외에는 듣지가 않는 그런 강한 균을 말하죠. 그리고 녹농균 같은 나쁜 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이 수술 후에 또 치유 과정이 더딘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보통 수술 후에 10일이나 3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퇴원 후에 외래 추적 관찰하시는 것, 퇴원 후에 어떻게 외래를 다니셔야 하는 것은 퇴원 후에 한 3일에서 7일 간격으로 저에게 다니시면 됩니다. 수술하신 이후에 한 일주일 뒤에 귀 뒤에 실밥을 제거하시게 되고 한 2주 정도 되면 귀 속에 우리가 보관해 놓은 솜이나 젤폼 그리고 젤라틴 덩어리 등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한 3주에서 8주 정도에는 상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식초 세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드라이기로 귀를 자꾸 말리시는 그런 자가 치료를 행하시게 되고요. 수술 후에 3개월 정도가 되시면 대개 고막이 아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청력 검사를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그리고 1년 됐을 때 외래 진료를 시행하고 대개 한 5년까지는 만성중이염 수술이 잘 되었는가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원은 고막성형술, 고실성형술만 했는 경우에는 한 2, 3일째 퇴원하시고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한 경우에는 대개 한 일주일 정도
하신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다만 슈퍼박테리아나 녹농균 감염 그리고 치유 과정이 더딘 분은 입원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만성중이염 이후 퇴원 후에 외래 일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죠. 뭐 일주일이 되게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외래에 오셔서 실밥 뽑으시고 두 번째 외래 때 귀 안에 넣은 그 녹는 솜 그리고 꽉 많은 솜덩어리들을 제거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석 달마다 한 번씩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1주 뒤, 2주 뒤,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이런 식으로 외래 일정을 잡게 됩니다. 만성중이염 수술을 하는 중이나 그 이후에도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합병증이 고막천공이 재발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염증이 심했거나 균 감염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경우 또 이관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사실 이런 만성중이염은 이관 기능 즉 귀에서 코로 가는 하수도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고막천공이 다시 재발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일어난 경우도 이런 재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 차후에 그런 천공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새로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술식을 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왜냐하면 중이 안쪽에 안면신경이라고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이런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드물지만 가장 중대한 합병증이므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청력 개선이 없거나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주종이 있거나 아니면 안쪽에 골화나 그리고 염증 덩어리가 심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좀 청력이 잘 전달이 되다가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염증을 다 정리해서 깨끗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금 청력 개선이 미흡하거나 오히려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청력 개선의 여부는 수술 후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술 전 선생님들과의 상담에 따라서 자신의 청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인지 예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울림이 생기거나 특히 이명 그리고 가벼운 어지럼증 등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쉽게 조절이 되거나 차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이외에 입맛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뇌 쪽으로의 염증이 파급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의 그 환자의 상태나 아니면은 수술자의 그런 그 수술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자세한 개개인적의 상담은 각각의 주치의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예후에 대해서 합병증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만성중이염 수술 후에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코를 심하게 풀지 마십시오. 지금 그 근막으로 고막을 잘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단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귀에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운동, 변비가 있어서 힘을 많이 준다거나 웨이트, 철봉 등등 무거운 걸 드시는 운동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는 입을 벌리고 하셔서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비행기는 어떠냐, 그리고 귀의 감각 변화는 어떠냐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문이 있으신데 하나하나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중에 고막 아래 위로 녹는 솜을 넣어서 새로운 고막을 잘 생착되도록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솜이 점차 녹으면서 3개월까지는 코, 목으로 짠물이 넘어가고 그리고 침을 삼킬 때마다 째깍째깍 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고 나중에는 이런 솜들이 차츰차츰 녹으면서 고막이 원래 있던 자리에 이제 공중에 잘 떠서 생착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이 수술받은 쪽의 귓바퀴에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 뒤에 절개 때문에 오는 감각 이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모든 수술에 있어서는 이런
그 잔신경이 약간 손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돌아오시니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입맛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수술 중에 고삭신경이 당겨지거나 아니면 희생해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점차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맛의 변화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귀가 많이 붓거나 귓물이 많이 나오거나 안쪽에 녹는 솜이 녹아버리거나 상처 부위가 붓거나 얼굴이 돌아가는 안면마비가 생기는 등의 이상한 증상들이 생길 시에는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타시는 것은 의사의 지시가 있은 후 또는 수술 후에 최소 4주는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귀가 멍멍한 경우에는 이렇게 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 압력의 변화가 있을 때 깨어 있어서 침을 삼키거나 껌을 씹어서 이런 압력이 조절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수술 후에 점이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을 하신 분들은 퇴원 후에 2, 3주 후에 제가 솜을 제거한 다음에는 이 점이액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점이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귀 안으로 이 점이액을 점적하고 귀를 꼭꼭 눌러서 점이액이 귀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소된 점이액을 완전히 귀를 비우고 휴지로 흘러나온 액을 닦은 다음에 드라이어의 시원한 바람으로 오래 말려서 완전히 건조시키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식초 웨이도 세척법을 잘 씁니다. 이거는 주사기 또는 특수한 세척통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식초를 아주 조금 그리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가득 넣으셔서 그래서 그걸로 귀를 세척하게 됩니다. 그 세척의 방법은 식초를 1대4 또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비율로 섞습니다. 그리고 식초물을 주사기 세척통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귀가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용액을 몇 번 정도 주입해서 이 식초 세척액이 웨이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귀를 깨끗이 청소하고 모두 흘러서 개수대로 떨어지게 합니다. 세척을 다 한 다음에는 드라이에 시원한 바람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귀를 바득바득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거나 뜨거운 바람으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식초 세척을 깨끗이 하시면 약산성의 마른 귀, 이렇게 정상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식초 웨이도 세척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면봉으로 막 후비거나 솜으로 깊이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척 중에 어지럼이 생기면 놀라지 말고 곧 회복되니 잠시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 원인은 대개 물의 온도를 체온과 똑같이 맞추지 않아서 생깁니다. 세척은 수술 후에 귀 안의 솜을 모두 뺀 다음에 의사의 지시하에 시행하기 시작하시고 하루에 한 번 시행하는데 귀가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늘릴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하에 이런 세척법을 자가세척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만성중이염의 그런 특성 그리고 어떻게 수술을 잡으시는지 그리고 수술법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퇴원하셔서의 그 과정이나 수술 후에 주의법에 대해서 잘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안내로서 일반적인 안내법으로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고요. 각각의 환자분들의 상태나 의사 선생님들의 그 수술법에 따라서 이런 설명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담당 교수님 그리고 주치 선생님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과 자세히 상의하셔서 항상 좋은 귀, 맑은 청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